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지금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었고, 얘네들은 농사가 워낙에 잘 돼가지고 이 당시에 불렀던 말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발달하고, 자, 농업의 특징,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하면 많이 일을 할수록 더 먹을 게 많이 생긴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 결과 도시가 형성이 돼. 자, 세계 최초의 도시라고 알려지고 있는 게 지금의 터키 근처에 있었던 예리코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7,000년 전 정도에 생겼대. 그리고 또 한 10년 전쯤에 발견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인간이 만든 유적지도 터키 쪽에 있을 때 10,000년 된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아무튼 그만큼 되게 여기는 훨씬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최초로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수메르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요. 수메르 문명.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인류 최초의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 자, 이 사람들은 계급이 발생하면서 높으신 분들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자칭 신의 대리인이라고 했어. 자, 이런 식으로 신의 힘을 빌려서 정치를 하는 것을 신정정치라고 해요. 신정정치. 이거는 대부분의 초창기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초반에 있었던 나라들은 거의 100% 이 자칭 신의 대리인,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신이다, 혹은 신의 아들이다, 뭐 신의 계승자다, 뭐 신의 뭐 사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신하고 신을 연관시켜서 자기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했었대. 나중에 가면은 이 정치랑 종교가 분리되기는 하는데, 이 정치랑 종교가 합쳐져 있는 것이 옛날에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신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 본인들의 계급 아니면 권력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였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문자로 기록을 하기도 했어. 자, 이 수메르에서 만들었던 문자가 쇠기 문자. 쇠기 모양으로 된 걸 이 점토 있잖아. 우리 점토판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걸로 파가지고 만들었대. 근데 이 쇠기 문자는 대부분 뭐를 기록했냐면은 숫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어. 숫자로. 자, 어떤 걸 기록했을까? 얘네들이 기록했던 거는요, 되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건데, 내가 판매하거나 빌려준 개수를 기록을 했대. 밀 아니면은 뭐 염소 이런 것들 있잖아. 오늘은 밀을 몇 개를 팔았다. 오늘은 옆집에다가 밀을 몇 개를 빌려줬다. 이런 개수를 기록을 했대. 거래 내역이야, 거래 내역.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정 정치를 하면서 이 신전을 만들어줬어. 신전. 이 신전이 지구라트.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네. 지구라트 신전. 자, 요 지구라트는 이 지구라트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많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신전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궁전이나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은 없어. 왜 얘만 남아있을까? 뭔가 신이니까 되게 만약 이거를 부순다고 해도 찝찝하잖아.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대로 내버려 둘 거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도 당연히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이걸 왠지 때려 부수기에는 좀 찝찝해. 근데 궁전도 아마 신전과 비슷한 크기였을 건데 궁전은 남아있지 않죠. 아마 이것들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거 다 갖다 가지고 자기네들 집이나 이런 거 짓는 데 쓰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지구라트는 신전이 찝찝하니까 지금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냥 선생님 생각이야. 자, 그러면은 이 수메르 문명과 이 이후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우리 한번 여기 이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 아마 교과서로는 21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고요. 우리 한번 TV 화면을 한번 같이 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했고요. 자,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지도만으로 봤을 때 요 지역의 한번 특징 한번 볼래? 이 지역 다 땅이 어떻니? 땅이 전부 다 어때? 주변에 산이 없어. 평평해. 땅이 평평해. 평평하면 좋은 점. 아마 옛날에는 다 지금처럼 사막이 아니었을 테니까 농사가 잘 됐을 거야. 그럼 나쁜 점? 아니 평평했을 때 나쁜 점. 농사 말고 할 게 없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일단 농산물을 제외한 물자가 부족해. 그리고 주변에 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외적의 침입을 하려면은 얘네가 잘 산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얘네들이 뭐를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남아도는 식량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 무역을 했어. 교역을 했어. 교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 쟤네들은 뭐 식량을 이렇게 쉽게 주네. 아, 저기가 먹을 게 많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무나 이런 걸 주고 얻느니 그냥 힘으로 뺏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외적의 침입이 많았던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봐. 내가 오늘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내일 외적이 침입해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할래, 너희들? 외적의 침입이 또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냥 지금을 즐기자. 그치? 지금을 즐기자. 자, 메소포타미아의 특징 첫 번째, 개방적인 지역. 개방적 지역. 두 번째, 주변에 산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많이 바뀌어요.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개방적 지역이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많을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결국에는 신을 믿어야 된다. 신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근데 신께서 우리의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을
즐기라고 했다. 그래서 얘네들의 신앙은 현세적 신앙이에요. 현세적 신앙. 요 현세적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세계 최초의 서사시, 문학작품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왼쪽에 나와 있거든. 거기 길가메시어 나와 있는 거. 자, 오늘은 14일이죠. 너희 14번 민주 어디 앉아있니? 민주가 한번 거기 읽어볼래? 22페이지 왼쪽에 길가메시어 써있는 부분. 길가메시여, 당신은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정성있게 비춰주었습니다. 생명만 그들이 도살기도록 남겨두었지요.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으로 춤을 추며 즐기십시오. 와, 되게 잘 읽는다. 되게 잘 읽는다.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인간은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먹고 춤추며 즐겨라. 이거야. 넌 지금을 즐겨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현세적 신앙이 발전을 했고, 얘네들에게 중요했던 거 뭐였냐면은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예언, 그리고 점성술, 점치는 거. 그러면은 점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주로 뭐를 관측했을까요? 하늘의 움직임, 특히 밤에 보이는 별. 그래서 별의 움직임, 그 다음에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떠있는 무언가가 날짜에 따라 변해. 뭐가 변해? 달이 변하죠. 달의 모양이 변했죠. 그래서 달을 통해서 달이 시간에 맞춰서 변하네? 그럼 저걸로 이용해서 날짜를 세면 되겠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어. 세운명. 그리고 시간을 세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1분이 몇 초? 1분이 몇 초야? 60초. 1시간은 60분. 얘네들이 쓰던 숫자는 60찜법.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이런 것들을 아마 여기에서 제일 처음 사용을 했, 아니 숫자 아니라 시간을 세는 방법을 여기에서 제일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농업이 발달했고요. 농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자원은 부족해. 그래서 활발한 무역. 무역을 활발하게 했고, 이 무역한 거래 내용 같은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 쓰기 문자를 사용을 한 거죠. 쓰기 문자로 기록.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래도 나름 되게 잘 살고 되게 발전됐을 것 같은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제점 하나가 또 있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우리 지배를 당하는 사람, 일반 보통 사람들, 일반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농사짓는 농부들이야, 농부들. 자, 근데 농부들이 한번 너희들이 농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우리 밭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 밭을 계속 잘 보살펴줘야 돼. 근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대에 입대를 하래.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래? 군대를 갈래? 아니면 내 다른 핑계를 대고 내 밭을 일굴래? 밭을 일구면서? 내 밭을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농업지대 사람들은, 농업지대는 일반적으로 군사력이 약해. 왜냐면은 나라보다 농사 짓는 게 우선이거든. 근데
얘네랑 다른 유목민족들. 유목민족들은 어떨까? 유목민족들은 내가 기르고 있는 말이 아파. 말을 보살펴줘야 돼. 근데 지금 다른 부족과 전투가 있으니까 군대에 오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군대로 가. 왜 그럴까? 새로운 말을 뺏으면 되거든. 약탈해 오면 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성향이 강하고, 그런 사람은 남의 걸 뺏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농부들은 만약에 새로운 영토가 생겼어. 그럼 거기를 가려고 할까? 내가 사는데 그냥 계속 살고 싶어. 새로운 데 가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은 약간 이러한 현실 안주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런 유목민족, 얘네들이 주로 약탈, 전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야. 자, 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또 특징, 군사력이 약해요. 그리고 외적의 침입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식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많으면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얘네는 군사력이 약하니까 다른 데가 쳐들어오면은 나라가 망해. 왜냐면, 자, 그리고 여기서 나라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는 이유가,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이 나한테 해주는 거는 뭐야? 나는 왕한테 농작물도 갖다 바쳐, 세금도 내, 군사력도 제공을 해. 근데 왕은 나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어. 새로운 놈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원래 너네 왕보다 더 세금 조금 거둘게. 이러면은 그쪽에 붙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그 결과 왕조의 부채가 많았다. 왕조의 부채가 많았다.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오랫동안 갔었던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나라예요.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는 어떤 왕이 굉장히 유명했어. 그리고 이 왕이 만든 어떤 법전이 되게 유명했어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자, 이거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과서 22페이지 밑에 나와 있어. 거기 함무라비 법전으로 본 바빌로니아 왕국의 사회 모습은 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아까 14번을 읽었으니까 24번 서준이니? 네. 거기 195조 있는 거 거기 좀 읽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어떻고 귀족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미나를 바쳐야 한다.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자, 그러면 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까?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한다. 써있겠죠? 1번 거기 채워놔. 그의 눈도 멀게 한다. 그의 눈도 멀게 한다. 자, 2번 바빌로니아 왕국에 어떤 신분이 있었을까? 위에 택에 나와 있죠? 네. 맨 처음에 귀족의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평민. 맨 아래쪽에 노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 함무라비 법전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바빌로니아의 사회 모습. 또 첫 번째로 잘못하면 어떻게 해? 똑같이 해주지. 보복주의. 그리고 귀족, 평민, 노예가 있는데 다 똑같아. 차별적이야. 차별적이죠. 신분 차별.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은화를 벌금으로 내래. 화폐를 사용했다는 거죠. 화폐 사용. 그리고 내가 빌린 걸 갚아. 사유재산이 있겠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 자, 바빌로니아 왕국은 이렇게 법전을 만들면서 굉장히 나라의 제도를 잘 정비시켰지만, 그래도 북쪽에서 내려왔던
어떤 민족에게 또 멸망을 했어. 얘네들은 철기를 사용하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애들에게 멸망을 해. 히타이트에게 멸망. 요 히타이트는 세계에서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얘네들이 철기를 사용한 거는 얘네들의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야. 자기네 지역에 살던 얘네가 원래 살던 지역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원래 불을 더 세게 만들려면은 바람 하면 세지잖아. 이번에 산불이 오랫동안 버틴 이유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불이 더 세져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 지역의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가지고 불이 더 세진 거야. 거기다가 철을 넣었더니 철이 녹아. 그래서 얘네들은 철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 아무튼 운이 좋았던 애들이야. 이 이후에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나라가 생겼다 망했다 생겼다 망했다 반복되다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통일했던 최초의 나라가 우리가 다음에 배울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곳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면서 이 나라가 바뀌었다. 이 왕조의 교체가 잠깐 멈추게 돼. 자, 그러면 아시리아는 제국이라고 했어. 과연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아시리아 배울 때 따로 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와.